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터키 정복자인 성 유스티나의 사원에 있는 얕은 부조 몇 점도 아마 아테네에서 유래한 것일 테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가석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교회 관리인이 내게 그 작품에 대해 주목하게 해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티치아노가 그 작품을 자신의 그림 성 베드로의 죽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그 작품은 신의 속성을 지닌 천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 다음으로 나는 궁전 안뜰에서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거대한 누드 조각 작품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옆쪽에서 꿈틀거리는 돌고래는 그가 바다의 영웅임을 암시해준다. 인간을 그와 같이 영웅적으로 재현하면 한낱 인간이 마치 신처럼 보이지 않은가. 산 마르코 교회에 있는 말들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말들을 밑에서 올려다보면 온통 긁힌 자국 투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곳은 아름다운 노란 금속성 광택이 보이고 또 어떤 곳은 녹청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 말들은 원래 전체에 금박이 입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온통 줄이 그어져 있다. 야만인들이 그것을 금덩어리로 착각하여 말을 끌로 벗겨내지 않고 정으로 파내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적어도 형태만큼은 보존되어 있으니 말이다. 정말 뛰어난 용모의 말이다. 말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가 이 점에 대해 설명해주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특이한 점은 그 말들이 가까이서 보면 육중해 보이고 아래쪽 바닥에서 올려다보면 사슴처럼 날렵해 보인다는 것이다. 10월 8일 오늘 아침에는 나의 수행원과 함께 곤돌라를 타고 리도로 갔다. 리도는 연안호를 막아서 바다로부터 격리시킨 지역이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 지역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나는 소리였다. 바다는 금방 내 시야에 들어왔다. 물은 빠져나가면서 높이 솟구치며 해변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다. 정오 무렵이었기 때문에 썰물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남긴 단단한 모래바닥을 밟으며 바다 쪽으로 걸어나갔다. 조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있었더라면 무척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들처럼 조개 껍질을 잔뜩 주워 모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어떤 일에 쓰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주위로 여기저기 흘러내려가는 문어의 먹물을 좀 건조시켜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리도에 영국인 무덤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유대인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축성받은 묘지에 묻힐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고결한 스미스 영사와 그의 본처의 무덤을 찾았다. 그의 덕분으로 팔라디오의 저작을 얻을 수 있었던 나는 축성받지 못한 그의 무덤 앞에서 그 일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무덤은 축성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쯤은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리도는 언제나 모래 언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모래가 그리로 흘러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고 쌓여서 여기저기 몰려있다. 상당히 높이 쌓인 이 기념물도 머지않아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바다는 얼마나 웅대한 장관인가. 나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보려 한다. 곤돌라를 가지고는 감히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없을 것이다. 10월 8일 해변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식물들의 공통적인 유사성은 식물 하나하나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모든 식물들이 통통하고 질기며 물기가 많고 억세다. 분명히 모래 속에 오염된 염분과 대기 중의 염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띠게 되었을 것이다. 그 식물들은 수생식물처럼 수액이 넘쳐 흐르고 산속의 식물처럼 질기고 억세다. 그 식물들의 갈라진 잎사귀 끝부분은 엉겅퀴 잎처럼 가시로 변할 듯하고 아주 날카롭고 단단하다. 나는 그런 잎사귀 한 다발을 발견했는데 내 눈에 그것은 우리의 무해한 머위처럼 보였지만 이곳 식물들은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잎은 가죽 같았고 깍지와 줄기는 모두 기름지고 통통했다. 씨를 가져가고 눌린 잎, 에린귀움 마리티문. 눌린 잎도 함께 넣어가지고 가야겠다. 어시장과 무수히 많은 해산물이 나를 무척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자주 어시장을 돌아다니며 운없게도 그물에 걸려 잡힌 어물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10월 9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차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이 방벽은 돌 블록으로 쌓여지고 있다. 이것은 연안호를 바다로부터 격리시키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호는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고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들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들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서 고안해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마찬가지로 지혜와 노력으로서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길다란 띠 모양에 묻힌 리도는 연안호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치오차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을 내보낸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에 늪지대가 침수됐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역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 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의 요소가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2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를 누그러뜨린다.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1000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이 이 도시를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필수적인 일인데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실제로 적잖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운하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물을 끼얹는 것은 엄격한 벌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우가 거리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운하로 쓸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일은 물만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배수로로 쓰레기까지 쓸려가서 배수로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큰 광장에는 항상 침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산 마르코 소광장에 있는 배수로를 몇 군데 구경하기도 했는데 그것들도 대광장에 있는 배수로만큼 현명하게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의 배수로마저도 막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목격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지저분한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1년 내내 입고 다니는 타바로, 소매가 없는 원형의 외투. 타바로와 코트에는 흙탕물이 튀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나와 스타킹을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통의 진흙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의 오물이 달라붙는 데에 대해 모두들 투덜거린다. 그러나 날씨가 다시 맑아지면 그렇게 더럽혀진 옷가지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민중은 항상 홀대를 당한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첫발을 내디딜 줄도 모른다는 말이 옳을 듯하다. 이곳에서는 당국이 관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곧장 해결될 것이다. 10월 9일 오늘 저녁에는 산 마르코 종래에 다시 올라갔다. 지난번에는 민물대의 장엄한 연안호를 보았기에 이번에는 썰물대의 수수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연안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반드시 이 두 장면을 연결시켜 떠올려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는 수면만 있던 곳에서 이제는 주변으로 온통 묻지 보이니까 무척 이상해 보인다.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고 아름다운 운하가 가로지르는 회록색 습지에서 약간 더 높게 솟아오른 땅일 뿐이다. 늪지는 수생식물이 우거져 있다.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쓸려갔다 쓸려오면서 그 식물들을 잠시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파 뒤집지만 그래도 수생식물들 때문에 늪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를 다시 바다로 돌리겠다. 오늘은 바닷가에서 바다 달팽이와 삿갓조개와 개들의 군거 형태를 보고서 아주 즐거웠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인가.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 단편적이나마 자연사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그리고 그 분야의 지식을 늘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던지 친구들에게 전해줄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단지 감탄만으로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 바다에 맞서 축조된 방벽에는 일단 가파른 계단이 몇 개나 있고 완만하게 높아지는 경사면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 계단과 부드러운 경사면이 있고 나서 마지막으로 윗부분에 갓돌이 있는 수직벽이 서 있다. 밀려드는 바닷물은 이 계단과 경사면에 와 닿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쪽의 수직벽과 갓돌에까지 솟구친다.
작은 식용 달팽이와 단각의 삿갓 조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밖의 바다 생물, 특히 개가 조류를 따라온다. 그러나 이놈들이 매끄러운 방벽에 보금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되어 바닷물은 다시 물결치며 빠져나가 버린다. 처음에 이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짠물이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바닷물은 되돌아오지 않고 축축했던 방벽도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금방 말라버린다. 그러면 이놈들은 다시 퇴각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개들은 사냥거리를 찾는다.